변동성 혈압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이유 저희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래서 위험하다. 첫 번째로는요. 변동성 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도가 최대 15배나 증가한다고요. 15배 씩이나? 이렇게나 많이요? 네, 사실은 15배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예.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은 혈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히 혈압은 뇌라고 하는 장기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있으면 뇌출혈,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심혈관 사건이 한 2.1배,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15배. 그리고 이미 뇌졸중이 생겼던 분도 재발 확률이 한 6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특히 뇌졸중, 즉 중풍을 걸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주 젊으실 때부터 혈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특히 혈압 변동성도 같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병원에 가면 그냥 정상인데 병원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와 네.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 갔더니 정상인 경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변동성 배기하고 혈압. 가면하고. 근데 이게 심혈관 혈압에 그 지정을 준다니까 식은땀이 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백의고혈압, 감염고혈압 하면 네. 조금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주로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하루 중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밤에 잠잘 때는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네. 혈압이 떨어져 있다가 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볼 때 24시간 혈압의 정상인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12시, 3시, 좀 낮에는 수축기나 이완기가 약간의 변동을 일으키면서 혈압이 조금 높다가요. 밤에 주무실 때는 혈압이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아침쯤 되면 혈압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렇게 올라가는 게 완만하면 별일이 없는데 뭐 감염고혈압이든 백의고혈압이든 또는 아침에 오면 혈압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걸 아침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또는 밤에 잠잘 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날 너무 피곤했다 또는 코를 많이 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는 야간고혈압.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24시간 혈압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심혈관 질환, 특히 사망 위험이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원에 와서 혈압 한 번만 측정하지 마시고요.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 측정하는 것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 고혈압, 야간 고혈압도 꼭 따져보셔야겠고요. 변동성 혈압이 위험한 이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혈압 높다고 치매까지 올 수가 있나요? 네, 그 혈압이 뇌에 안 좋다고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치매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여러 가지 염증, 산화 반응, 그다음에 혈관 내피 장애 이런 여러 가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의 치매의 위험을 많이 높이는데요. 실제 일본의 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혈관성 치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동맥경화로 생기는 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은 3배나 높은 걸로 나오고요. 이게 일본 결과인데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700만 명을 대상으로 좀 장기간 봤더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20%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관성은 굉장히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혈압이 있는 분은 치매의 위험도 높다. 이 명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변동성 혈압이 있으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자, 이래서 위험하다. 감염 고혈압의 사망률이 일반 고혈압의 사망률보다도 높다.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저희가 사실은 혈압을 잘 측정을 하고 잘 유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정상혈압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은 백의고혈압인 사람. 네, 백의고혈압인 분도 정상인보다 조금 위험하지만 조금 약간 더 위험하고요. 계속 고혈압인 사람이 세 번째로 위험하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감염고혈압입니다. 내가 제일 위험하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고혈압은 사망률 한 1.8배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감염고혈압이 2.1배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정상이니까 내가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안심하는구나. 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응급실에 가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설마 이게 혈압 때문에 생겼겠어라고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고혈압이 가장 요즘 위험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혈압을 많이 보는 이제 의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혈압 파트가 바로
가면 고혈압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백의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일수록 혈압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네.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상우 교수님께서 변동성 혈압 관리 비법을 이 안에 또 준비를 하셨어요. 아. 자, 과연 어떤 대단한 게 있을지 공개합니다. 짜잔. 짜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 뭐?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 젓가락만 젓가락. 숟가락 빼놓으신 거 아니죠? 숟가락 일부러 뺐습니다. 진짜요? 젓가락이.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 혈압 관리의 기본은 소금이죠. 나트륨인데 예. 실질적으로 변동성 혈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염식을 통해서 나트륨 양을 갖다가 반으로 줄이면은 혈압이 5mM나 떨어지는 걸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2mM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뇌졸중의 위험성이 10%나 떨어지고요.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도 7%나 낮춥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소금의 많은 양들이 사실은 국물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국을 먹을 때 그냥 숟가락 대신에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이렇게 먹고 사실 또 우리가 먹는 이렇게 국물을 마시면서 이게 짠지 모르고 시원한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 거기에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건더기를 먹으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건더기를 드시는 건 좋은데 끝나고 나서 숟가락 없다고 국물을 사발째 그렇지. 드셔서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되도록이면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드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은 요런 거 조절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